사람들과 잘 못 지내는 분들,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유독 어떤 분들은 관계 맺기를 어려워합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선물을 주고 좋은 말을 하려 애쓰지만 오히려 그 노력들이 저급한 자기 위로나 어색함으로 비춰지면서 관계가 틀어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오늘 이 영상은 사람들과 잘 못 지내는 분들의 공통점을 심층 분석하고 관계의 서열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이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억지로 노력하지 않고도 품격 있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의 통찰을 담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인생 교육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억지로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을 멈추고 내면의 단단함을 통해 진정한 신뢰를 구축하는 역설적인 관계 전략을 한국개선협회만의 설명식 화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은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사람이 되는 비결을 깨닫고 모든 관계에서 자신감과 품격을 유지하며 스스로의 삶을 주도하는 리더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관계를 원하지만 그 관계의 목적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나는 저 사람에게 관심은 없지만 저 사람들은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라는 무의식적인 기대를 가집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거나 좋은 말을 해주려는 모든 행동이 나의 호의를 일방적으로 표현하는 데 그칩니다.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관심 없이 하는 아첨이나 칭찬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습니다. 예를 들어 지적인 노력을 중요시하는 사람에게 외모, 칭찬만 반복하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적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무관심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면에 노력하고 투자하는지, 어떤 면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차리고 그 부분을 칭찬할 때 상대방은 비로소 이 사람은 나를 제대로 알고 존중하는구나라고 느끼며 마음을 엽니다. 품격 있는 관계는 상대방의 내면 깊은 곳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신뢰는 말 한마디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팩트와 시간이 쌓여야만 구축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당신의 말과 표정, 태도의 일치 여부를 본능적으로 파악합니다. 품격 있는 대화는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직접적인 칭찬은 때로 불편함이나 무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칭찬의 대상을 주변 사람들에게로 돌리는 반사 효과는 놀라운 마법을 발휘합니다. 특히 자녀에 대한 칭찬은 선을 넘을 정도로 과하게 해도 아무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녀나 배우자, 가까운 동료 등 주변 사람에 대한 진심 어린 칭찬은 그 칭찬이 당신 자신에게 반사되어 돌아오게 만듭니다. 이는 아첨이 아니라 상대방이 소중하게 여기는 대상을 함께 존중하는 진심으로 사람을 생각하는 태도로 해석됩니다. 마치 여배우의 반사판처럼 직접적인 조명이 아닌 은은한 반사광을 통해 상대방을 가장 아름답고 기분 좋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먼저 연락해서 위로하려는 행위는 종종 저급한 자기 위로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위로를 받는 사람에게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는 안 좋은 과거의 경험을 말로 다시 표현할 때 그때의 고통을 120% 이상으로 배가시켜 다시 느끼게 됩니다. 먼저 연락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반복해서 설명하게 만드는 잔인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먼저 마음을 털어놓고 싶어하는 신호를 보낸다면 그때 대화에 참여하십시오. 당신의 역할은 해결사나 조언자가 아니라 귀를 열고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실수를 했지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고생했다. 이 그럴 수도 있지라는 담담한 반응은 상대방의 잘못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가장 품격 있는 위로가 됩니다. 당신은 그저 이끌어내고 귀 기울여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관계에 서툰 분들은 호감을 얻기 위해 자꾸만 무언가를 해주려고, 먼저 주려고, 선물을 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며 관계를 깊어지지 못하게 하는 벽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상대방에게 반복해서 주는 행위는 상대방의 취향과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자기만족입니다. 상대방은 이 사람은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느끼며
부담감을 느낍니다. 내가 준 선물의 가격이나 노력을 기억하고 상대방이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하지 않았다고 실망하는 순간 그 관계는 틀어집니다. 내가 잊어버릴 만큼 작은 것을 주는 행위 자체를 즐기기 위해 베풀 때만 주십시오. 당신이 베푼 것을 기억하지 않을 만큼 쿨한 태도에서 매력과 기쁨이 묻어나오며 그런 사람에게 사람들이 진정한 존중을 표하게 됩니다. 대화 시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하는 사람, 자꾸만 다른 곳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서열이 낮은 사람 또는 자신감이 없는 사람으로 비칩니다. 아이들 세계에서나 심지어 성인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품격은 결국 자신감 있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보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시선을 얼굴 안에서 다양하게 옮기십시오. 눈동자, 코, 인중, 귀 등을 잠시 머물다 옮기는 방식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되 서로의 부담감은 줄일 수 있습니다. 정말 품격 있는 사람들은 말발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듣는 태도가 훌륭한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내 할 말만 생각하고 치고 들어가는 행위는 품위가 없어 보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지긋하게 듣고 알맞은 리액션과 질문을 적재적소에 하십시오. 이 태도는 당신이 교육을 잘 받았고 소통에 노력을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며 당신의 서열과 품격을 자연스럽게 높여줍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품격을 유지하며 주도권을 잡는 궁극적인 방법은 질문을 잘하는 것에 있습니다. 망고의 말랑말랑하고 향긋한 과육처럼 겉으로는 부드럽고 유연하며 타인을 생각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무조건 타인에게 맞추려 하기보다 나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과육을 다 먹고 나면 나오는 크고 단단한 씨앗처럼 당신은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고 어떤 노력을 해서 내 인생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확고한 자아,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단단한 중심이 있어야 상대방이 너무 훅 들어올 때 그것을 알아채고 망고처럼 가시 돋치지 않고 부드럽게 내칠 수 있는 품격 있는 방어가 가능해집니다. 어색한 사이일수록 공통 화제가 키워드입니다.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아무개와는 어떻게 아는 사이신가요? 와 같이 공통의 연결고리를 찾는 질문으로 대화의 실마리를 찾으십시오. 대화 중에는 상대방의 말에서 단서를 찾아 그 사람이 자기 표현을 더할 수 있을 만한 질문을 던지십시오. 와, 그런 취미가 있으시다고요? 요즘 그 업계가 호황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이어나가고 계세요? 등입니다. 이 질문은 내가 너에게 말할 기회를 준다는 메시지를 무의식적으로 전달하여 당신을 품격 있고 배려심 깊은 사람으로 보이게 하며 당신이 관계의 흐름을 조절하는 주도자임을 증명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서툰 분들의 문제는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자기중심적인 기대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억지로 무언가를 주거나 위로하려고 애쓰거나 재미있는 말을 수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타인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망고의 씨앗처럼 단단한 나 자신에 대한 관심과 태도를 관리할 수 있는 의지,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품격 있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으며 모든 관계에서 존중받는 주도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관계 방식을 개선하고 진정한 신뢰와 행복을 얻는 인생 교육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